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연구소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임동선입니다. 천만 도시 서울의 미분양 가구가 75가구 남았답니다. 그래도 75가구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50 전용 50제곱미터 이상 민간 분양에서는 제로고요. 전평형 통틀어도 75가구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만 남았냐면 13에서 44제곱미터 초소형 빌라 굉장히 좀 가져가기 싫어하죠. 이런 빌라만 나왔습니다. 허그 분양가 통제 시작한 이후 인허가뒤 분양 보류 4배, 둔촌추공 분양 올해 넘길 것 같다. 그래서 서울 미분양 주택 단위가구 봤더니 10제곱미터 하면 3평이네요. 3평 이하 빌라 47가구, 그 다음에 30제곱미터가 23가구, 그 다음에 40제곱미터가 4가구, 20제곱미터가 1가구 해서 총 75가구 서울에 지금 남았다고 그러네요.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지금 현재 2021년 4월 15,798가구. 이게 악성 미분양, 좀 위치 안 좋은 곳, 이런 데만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서울에 분양하는 주택이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서울 민간 분양 물량 75가구에 불과하고요. 그나마 모두 50제곱미터 미만 빌라 이런 걸로 나왔고요. 83 미분양 1가구 4월까지만 미분양했지만 이달 계약이 돼서 30평대 물량은 단 한 채도 남지 않았고요. 이 같은 분양 가맹 분양가 통제에 반발하는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정비 사업이 멈춘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 당군 1회 최대 재건축인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가 심사로 조합원 간의 갈등을 빚다가 결국 분양 일정을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30일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과 민간 분양 준공전 포함 1,075가구에 불과합니다. 광진구 자양동 371원 벽과가구내 84제곱미터 1가구가 유일하게 있었는데 나머지는 모두 전용面積 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신고제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오늘이 5월달 마지막 일이죠. 전세 6천만원, 월세 3천만원 초과, 계약일부터 한 달 내 무조건 다 신고 의무를 해야 된다.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요. 신고 대상자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시 지역이며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 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고요. 신고제는 6월부터 시작되지만 실거래 데이터 공개는 오는 11월부터 시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입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고 이사를 하지 않는 상태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30일 이내 초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임대주택에 30일면으로 나눠 복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주일수 총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되고요. 신고 갱신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형 기숙사, 준주택, 공장 상간의 주택 등 비주택도 다 포함됩니다. 무조건 다 신고하라 이거예요. 신고인은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과 임대주택 주소, 면적, 방 개수, 임대차 계약기간 체결 등을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을 신고합니다.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서명 날인을 하여하고요.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계약을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가 부과되고요.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계약에만 한정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등 신고 대상 전월세 거래가 아닌 계약은 신고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계약은 종전과 같이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근데 이게 보증금 6천만원, 월세가 30만원 이하의 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정말 열악한 주택인 경우가 해당되겠죠. 군 단위로 내려가서 아주 열악한 주택. 왜냐면 오피스텔도 30만원이 넘습니다. 오피스텔도. 그러니까 그냥 주택이기만 하면 다 신고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99.99%. 신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고요. 국토부는 신규 제도를 도입에 따른 적용기간을 고려해 2022년 5월 30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공급이 다 대구선 청약 경쟁 줄고 줍줍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양 물량 폭탄 걱정은 대구입니다. 지난해까지 4년간 12만 가구, 올해부터 3년 6만 가구 공급, 매매가도 상승 둔화세가 뚜렷합니다. 급증하는 대구 입주 물량이 2021년에 16,816가구, 2020년 19,338가구, 2023년에 3513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천만원 꿀거 300만원 뱉어내 부동산 불법 투기 못막 찔끔찔끔 벌금. 부동산 투기범 작년 7,383명, 농지법 적발 인원 32% 급증, 허위 매매로 탈시한 다주택자 실명법 벌금 200만원 내고 끝. 범죄 투기 수익까지 환수하는 몰수 추징 도입 목소리 커졌지만 별로 해당된 게 없다. 자, 법원 부동산 5대 특별법 위헌 판결을 봤더니 LH 사태 소급 몰수 법안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내부 정보 이용 입증이 안 되면 부당이득 환수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고요. 투기 막겠다는 농지법을 개정했는데 매입 후 바로 임대가 가능한 뭐 그런 구멍이 나져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 노출이 심할 때 그 부동산 시장 지인들의 임대차 3법입니다. 소득 노출 때 세금 더 낼게 뻔해서 집주인들 차라리 세내는 거 포기하고 있다. 6월 1일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세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규계약 갱신계약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지방시 다 해당됩니다. 의무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계약체계 30일 이내 신고하고요. 위반 제재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불안 커지는 임대차 시장입니다. 정부 임대차 정부 투명 공개로 주거 안정성 높여진다지만 시장에서 숨겨진 임대 과시 활용하고요. 일각선 표준 임대료 도입도 전망합니다. 임대차 시장 공급자 우위 지속 때 세입자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이 높고요. 전세 이어 월세 매물도 지금 현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제도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중 작년 7월 30일부터 시행됐고 신고제는 시차 두고 이번에 도입됩니다. 가세 이함 포석 가능성. 실제로는 뭐 가세 다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주변 신고하시는데 그냥 다 신고합니다. 그냥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 이런 거고요. 전월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미 작년 올해부터 2월달에 계속 신고했었고 2월에 신고하라겠고 올 5월에 종합소득세 다 신고하고요. 다 합니다. 다만 이게 뭐냐면은 그 신고를 계약하자마자 이제 30일 이내로 해라. 이게 뭐 그냥 핵심이에요. 안 하면 그냥 과태료 뗍니다. 그전에도 그냥 과태료 때렸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그냥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러거든요. 계약하고 몇 개월 지나면은 잊어먹어버려. 신고도 좀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세금 좀 띵가먹을 수 있을까 알아보려고 하고. 그런데 계약하자마자 신고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 그냥 나온 대로 세금 내야지. 나온 대로 세금 내라 이런 취지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빅브라더 논란 부동산 분석거래원 LH 사태 후 도입 급물살 당장이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 국토교통부 소속이고요.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범죄 분석하고요. 권한 금융계좌 납세 내역 신용정보 등 조회하고요. 근거 법안이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 국회에 지금 현재 계류 중입니다. 이게 뭐 있으면 이제 엄청난 관련 모든 정보를 뭐 이렇게 취합 가능하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냥 대한민국이 굉장히 IT가 발달된 나라였고 전산화가 빠른 나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세금이 갈수록 이렇게 좀 투명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마 뭐 현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아마 뭐 이런 것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집 한 채, 두 채, 월세 냈던 그 나이 먹고 늙으신 분들 그냥 노보장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봐줬었던 거 지금 어떻게 된다? 소득 있는 곳에 무조건 세금을 내라 해서 아주 집 한 채 월세 내는 것도 30만 원 뭐 내는 것도 다 뭐 어떻게 하겠다? 철저히 소득으로
간주해서 다 세금을 부과하고 재산세 부과하고 그 다음에 뭐 종합소득세 부과하고 또 집 있었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 그전에 면제해줬던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요 취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